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브이스쿨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요, 여러분들 제가 제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종종 이제 짐 로저스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 여러분들 아시죠? 세계적인 투자가고, 그리고 퀀텀 펀드를 만들어서 4000% 이상의 수익률을 냈던 그 유명한 그 짐 로저스입니다. 조지 소로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이름을 날리고 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투자 철학이나 이런 거를 저는 좋아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그때 2017년 당시에 와서 한국에 방문을 해서 명견말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라는 거를 제가 언급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짐 로저스가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한국에 투자할 데가 없다고. 네, 그러면서 언급한 게, 남북 통일이 되면은 한국과 북한이, 그러니까 그쵸,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자기는 무조건 투자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무조건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지금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이 세계의 어떤 그런 대혼란, 그리고 엄청난 그런 어떤 경기 침체와 이런 거를 사실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근데 이거를 좀 지나고 보니까, 2017년도에 짐 로저스가 한국에 명견말리 촬영을 위해서 또 내방인을 했을 때,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지금의 어떤 상황을 예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짐 로저스가 예언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각국의 누구보다도 세계의 정세와 세계의 어떤 그런 사정, 그리고 이 흐름, 그리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는 이 흐름의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한 말은 어떤 이런 뉘앙스, 혹은 정확히 이거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큰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감지했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었고, 또 그래서 더욱더 지금 와서 저는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신뢰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뢰도가 되게 높았다라는 얘기죠. 되게 믿을만 했었다고. 지금도 굉장히 역시 거장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가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지난 발언들 이런 걸 한번 되새겨 보면은 저도 모르게 섬찟섬찟 놀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거장은 거장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또 그 사람이 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게 있었죠. 자, 첫 번째 뭐였죠? 한국에 절대로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그만큼 한국에 투자할 만한 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된다면 뭐랄까요?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거기 때문에 당장 자기는 투자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남북한이 통일을 하면, 통일국가가 된다면은. 굉장히 지적인 이점이 있고, 뭐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저는 그 정도의 받고 얘기하면요, 그 정도의 임팩트가 없는 한은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임팩트와 나라의 어떤 전황,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 나라의 운명이 크게 뒤바뀔 만한 그런 사건이 없는 한은 자기는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말의 반증이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젊은이들 노량진 막 돌아다니고, 젊은이들 생각하는 거 사고 듣고, 컵밥 같이 먹으면서 컵밥 먹는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많이 돌아보고 이 느낌바를 얘기를 했잖아요. 자, 뭐였죠? 젊은이들의 꿈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꿈에 공무원이 나라는 국가 발전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미래를 보고 투자 안 하겠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왜? 그때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명견말리를 보시면은 그 수많은 패널들이 계속적으로 되게 집요하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세계적인 거장이나 누가 오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주식이 없는지 그런 걸 듣고 본인들이 거기에 따라 투자하려고 그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관심 있어 하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투자할 데가 없다 그랬어요. 못 보신 분들은 보세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어느 곳에도 투자할 데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거를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 거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투자자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고, 그 사람들과 뒤섞여서 그 나라를 보고, 그리고 본인만이 갖고 있는 투자자로서의 노하우, 그런 어떤 성공적인 투자자로서의 그런 식견, 이런 것들을 대입한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짐 로저스가 유일합니다. 자기가 그런 어떤 투자자로서의 성공하는 그런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전 세계를 관심 있게 돌아보면서 전 세계를 관심 있게 찾아보고, 진짜 그 사람 말만 따라 바위 밑에 있는 보석 진주를 발견하듯이 그렇게 탐험가적인 정신을 발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은 짐 로저스 말고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 어떤 투자가들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아시아 쪽에서도 애착을 많이 갖고 있고 중국과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책도 내고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녀를 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이 바로 싱가포르이고요. 그 정도로 아시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아시아가 어떤 미국 중심의 체제에서 아시아 경제 중심의 체제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자, 저는 그 사람의 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 정도로 그렇게 믿고 있던 와중에 그런 사람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은 지금 당장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하면 자기는 투자할 데가 없다. 단지 그래 통일이 되면 내가 투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지금 당장 투자할 데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미래가 그만큼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 어떤 투자 가치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딱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리가 만만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누구 하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자기 정권 비호위에서 북한은 절대로 이런 거에 통일하기를 원치 않을 거라고. 맞잖아요. 핵을 보유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는 자기 국민들이 뭐 굶어 죽고 못 살아도 자기와 자기 정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위 체제, 이런 건 체제는 유지하겠다. 때려 죽여도 유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절대로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한쪽이 진짜 전쟁을 일으키고 한쪽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럼 불가능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짐 로저스가 한 말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를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통일이 되지 않는 한은 어떤 나라의 커다란 어떤 뭐랄까요? 그 게임 체인저? 운명을 바꿀 만한 그런 변화가 엄청난 변화잖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한 변화잖아요. 통일이 되면 그런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자기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그 사람은 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우리 지금 미래가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예?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주변 경쟁국들에게 가격, 경쟁력, 기술력, 인구, 젊은 인구, 출산율, 미래, 모든 것이 다 밀리고 있어요. 정말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맥락으로도 얘기를 한 거예요. 자산 증식, 모든 자산 증식은요, 그 나라의 소득과 경제 성장과 어떤 진짜 국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월한 뭔가가 있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경제 성장률과 이런 것들이 모두 받쳐주고 소득이 같이 올라주는 나라가 자산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산 가치만 너무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응? 인정하세요. 이제는 그런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또 엄청난 금리 인상 그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거품들이 삽시간에 꺼질 거예요. 그거는 불과 5년을 넘지 못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그런 어떤 침체와 그런 어떤 불황, 그리고 자산 가치의 축소, 이런 게 5년 뒤에는 끝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5년 뒤에도 여전합니다. 5년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5년 뒤에 그 이상의 하락은 그 어떤 큰 폭의 하락은 없더라도 거기서 서서히 계속적으로 침몰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외화를 못 벌어들이고 있어요.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 경쟁력, 국가 GDP가 계속적으로 깎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더라도요. 맞잖아요. 그 수요가 뭐 다시 지금 감산 수요가 다시 늘어나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물건을 모든 나라들이 사줄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때 되면은 중국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부분에서, 특히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거고, 중국뿐이겠습니까? 중국뿐이겠냐고요.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제가 얘기한 게 그 3, 4, 5년간 이 금리 인상과 강달러를 유지하면서 하려고 했던 자국 내에 자체적인 어떤 기술 강국, 그리고 제조 강국, 이걸 다시 찾아온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때 역할을 줬던 거를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왜? 글로벌 체인에서 자꾸 중국이 껴들고 본인들이 경쟁하려는 키워주길 원치 않는 나라가 자꾸만 이득을 보는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고 오는 겁니다. 경쟁력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동맹국들에게 그동안 이제 먹고 살 길을 열어줬던 그런 역할들, 그런 것들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게 반도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계속 삼성 반도체 뭐 저쪽 그런 시대 이제 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반도체 중국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중국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하이테크로 도약하고 그 업마켓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움직임이에요. TSMC를 갖고 그걸 필두로 내세워서 전체적인 어떤 기술 경쟁력을 이뤄낼 거라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계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나 지금 뭐 전기차나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미래 산업들은 전부 다
자기 자국 우선주의, 제조 강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을 다 기술력 이런 것들을 그리고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 각각 맡아서 부맡아서 지금 찜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이요. 미국은 하이테크 기술력, 예? 그리고 중국은 그 가성비, 기술력 대비 가성비, 일본은 가격 경쟁력 그리고 그동안의 하이테크 그리고 그 자연과학 노하우 이런 것들 갖고 다 경쟁을 갖고 있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반도체 생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제 예? 베트남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침체되고 예? 그런 상황에서 뭘 하겠어요, 기업들? 부채 감소시킨다 그랬잖아요. 자, 부채 감소시키면 뭘 제일 줄여야 돼요? 비용 줄여야 돼요. 비용 줄이려면 제일 효과적인 게 뭐예요? 원자재 가격 조절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한계국가 못해요. 또 그건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요. 근데 지금 한국은 뭐 지하자원 한 푼, 5에 한 방울이라도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쟁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갖고 있는 게. 원래부터가.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계속 어려워질 거고 설사 지금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뭐 이런다고 해도 수요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우리나라를 찾지는 않아 우리나라 그 한계 가게로 치면은 우리나라 가게를 찾지 않아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때 되면은 이미 다른 나라들의 경쟁력이 이미 많이 살아나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느냐? 우리나라도 살아나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보다 적게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그런 어떤 인적 자원, 그런 개발, 헝그리 정신 이런 투철한 정신으로 무장해서 이 나라의 발전에 헌신하고 공헌해 온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그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대기업에 우리나라 반토막 났다니까요. 5년 새에.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방송 그대로 갖다 쓰겠다고. 5년 뒤에 2022년 대비 2027년에 우리나라 천대기업이 12개였는데 2017년에 25개였다가 2022년에 12개로 반토막 났는데 이 반토막 난 12개가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제가 비교해서 끌어다 쓰겠다니까요. 그때 6개 돼 있어요. 6개. 6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경쟁력이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자기 분야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기술력이나 경쟁력, 가격 경쟁력 모든 면에서 지금 다른 나라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 당장은 많이 뺏길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특히 베트남에서도 그 시장을 굉장히 많이 먹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딱히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미래가 어두워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과거에 짐 로저스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그 얘기,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다시 곱씹어 보니까 이렇게 그때 통일이 되지 않으면은 그죠?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어떤 큰 변화,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 엄청나니까 한국에 있어서는 정말 나라를 건국하는 듯한 굉장한 사건 이런 게 없으면은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반증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혹시라도 제가 지금 그 프로그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짐 로저스가 그동안 되게 많이 책도 많이 썼고 그 한번 책들을 서적들을 도서관에 지금 아직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한번 사서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들의 철학 부분에서는 정말로 배울 점이 많고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책 꼭 추천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많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그 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말, 언행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